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 제대로 알고 먹자. 자, 제가 오늘 1부, 2부, 3부에서는요. 닭 그리고 돼지 그리고 소 현대인들의 거의 주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음식들에 대해서 과연 음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1부, 2부, 3부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요. 존 라빈스라고요. 여러분들 베스킨 라빈스 아십니까? 베스킨 라빈스 아시죠? 무슨 회사인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아주 유명하죠. 베스킨 라빈스 드셔보셨어요? 저도 상당히 베스킨 라빈스 좋아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할 때도 환우분들이 이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가져오면 다들 기절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존 라빈스는 베스킨 라빈스의 후계자입니다. 예, 그런데 레이첼 카슨상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 그냥 노벨상 정도면 그냥 노벨 의학상, 의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공헌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노벨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을 하시는데 이 레이첼 카슨상은 되게 지각 있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라든가 전 세계적인 인류애를 정말 가장 잘 드러낼 때 많이 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각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마음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상이 바로 레이첼 카슨상인데요. 거기에 바로 이 존 라빈스 선생님의 그 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그 부분에 있는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지각 있는 분들이라면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한국에 좀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레이첼 카슨상의 이 정말 후보자답구나 하는 거를 아마 이번 시간에 감동이 뭉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백만 명 그리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저 고기 안 먹어요. 오리만 좀 먹어요. 하는 오리고기 드시고 오리발 내미시는데 이 고기들을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여러분의 몸속에 사실은 단백질을 집어넣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고통과 질병을 함께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단백질이니까 몸이 튼튼해지고 기운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드셔왔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끼니마다 먹어치우는 것은 사실은 영양이 아니라 악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의 저서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이제 의학적으로 영양의학적으로 아주 분류별로 심장마비의 기전 왜 생기는지, 왜 심장에 이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해야 될 만큼 심장 혈관벽이 좁아지고 막히는지, 그리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암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고요. 왜 뼈에서 구멍이 송송 나서 골다공증, 골조성증, 오스테오폴로시스, 본 네크로시스와 같이 뼈가 자꾸 괴사되어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탕을 많이 먹어서 당뇨병에 걸리는지 아는데 사실은 지방이 범인이라고 설명하는 당뇨병에 대한 기전, 그리고 뇌혈관,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를 이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1부, 2부, 3부에서 아주 병명마다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돼 있어서요. 웬만한 의학백과 사전보다 굉장히 이 존 라빈스 선생님들을 많은 그 의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스케일이 크신 분이 아니에요. 과연 레이첼 카슨상의 후보자답다는 것을 이 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모든 질병의 이 원인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기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그리고 인공 호르몬,
여러분들 호르몬 대체요법 받으시고 또 호르몬성 암에 많이 노출되시는데 사실은 이 호르몬 음식을 계속 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생제의 내성을 갖게 된 박테리아나 살충제,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육류 유제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다한 발병 물질로부터 우리 자신의 몸을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내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자연주의자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가문은, 이 베스킨라빈스 가문은 굉장히 재력을 가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존 라빈스 선생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자연주의자로 강물에서 뗏목 띄우면서 이 사모님과 정말로 너무 아주 멋지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기자가 이렇게 아주 내추럴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여러분이 이걸 보면 좀 이색적으로 느껴지시죠? 이분이 바로 존 라빈스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존 라빈스는 식생활이나 환경 그리고 건강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세계 1급 전문가 가운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라빈스 선생님은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방법,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나아가서 더 자유로운 세계를 지지하는 비영리 기구인 지구구조대 인터내셔널, 얼트 세이브 인터내셔널의 설립자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기업인 베스킨라빈스의 상속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각종 유제품이나 우유 유제품 그리고 축산물에 대해서 감춰졌던 진실을 폭로하는 낱낱이 드러내시는 용감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단락단락 이렇게 보실 때 사실 여러분들이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이나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혈당이나 고지혈증이나 모든 만성질환의 이 원인은 바로 단백질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 신화에 대한 허구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던 우유, 요플레, 요거트와 같은 각종 유제품과 축산업에 대한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지금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뿐만 아니라 존 라빈스의 백세혁명, 존 라빈스의 인생혁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저서가 일반인들 말고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들을 보면 단백질 신화에 대한 허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소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하고 다큐를 보시겠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가축에게 투여하는 항생제의 양은요. 연간 1만 1160톤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1160톤이면 야,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많은 페니실린을 비롯한 이 많은 항생제가 가축에게 투여되는데 그 항생제를 맞은 가축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물이 맞은 항생제에 의해서 모든 이 항생제 기운이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햄버거. 특별히 전 클린턴 대통령은 햄버거의 왕이었죠. 그래서 맨날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클린턴 콜트웰 에세스틴 박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심장마비로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많은 처방을 받으신 분인데,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식중독균 0157의 주요 감염원은 바로 햄버거에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티에 있어요. 고기를 다져 놓은 패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기생충과 세균들이 바글바글한지. 여러분들 지금 기생충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기절들을 하시죠. 지금 기생충 하면서 기생충 하는 과정에도 이 뭡니까 담석도 나오고 결석도 나오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원인이 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보니까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쇠고리에 걸려있는 얘네들 돼지처럼 보이죠? 자, 미국에서 도살당할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돼지 비율의 전체의 70%가 폐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에 걸려있는 돼지의 비율이 전체의 70%인 이런 돼지를 드시고 여러분의 폐 이 소세포, 비소세포 이런 식의 많은 이 폐에 감염되는 원인들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는 이 횡성이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횡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특별히 유명한 이유가 연한 소고기를 되게들 좋아하시는데 연한 송아지 고기를 만드는 비결은 뭐냐면 어린 소를 빈혈 환자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공개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은 골다공증이나 골조성증이나 뼈에까지 암이 퍼져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우유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골국물이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더 치우치시는데 여러분 몸에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칼슘이 부족한 사람은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칼슘이 부족해서 이 칼슘 결핍증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이 10% 이상일 때 뼈에서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빼내 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골다공증 환자가 많은 아이러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존 라빈스는 1994년 레이첼 카슨상의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각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즐겨 드시던 요새 청년들 쉽게 말하는 치맥, 치킨과 맥주. 자, 거기에 이제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라빈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식습관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살해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건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자연의 섭리고 먹이사슬의 원칙이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존 라빈스 선생님도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유명한 생태학자로 유명하신 네이키드 몽키라고 하는 이 벌거벗은 원숭이,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유명하신 분이죠. 자, 이분의 저서에 보면 이 네이키드 몽키라는 이 저서에 보면 닭장에서 일명 배터리라고 불리는 닭을 기르는 양계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닭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공장식 양계장. 자, 이제 보실 거예요. 내가 관찰해온 배터리 닭들은 그들의 메뚜기를 쫓던 풀숲에서 떨어져 나와서 어미한테서 떼어 놓일 때부터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배터리는 글자 그대로 닭의 정신병원입니다. 자, 닭 정신병원에서 양육되어 있는 닭들을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데 자, 이제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알 낳는 집 속의 닭은 신경질적입니다. 닭들은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이통에서 모이 한 번을 쪼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서로를 밀치고 기어오르고 끼룩끼룩 꼬꼬닥꼬꼬꼬꼬 구구구구구구구 야단법석을 떱니다.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알을 낳는 암탉들이 짧은 생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 사이에 뼈가 부러지는 일 따위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많은 닭이 발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쭈그리고 앉아있거나 쩔룩쩔룩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연구소에서는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리 없는 닭들을 개발하고 있고 깃털 없는 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깃털 없는 닭을 개발하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들 입속에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털 뽑는 수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유롭죠? 예, 어미닭처럼 돌보는 사람이 닭의 깃털을 뽑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깃털 없는 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드시는 닭들 가운데 간질 발작, 증후군 증상은 닭들이 가끔 꽥 소리를 내지르면서 공중으로 펄쩍 뛰어 올랐다가 뒤집혀서 죽는 증상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닭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항생제가 섞인 모이를 먹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유방의 3중 음성, 이 암, 유방암 그리고 허투해서
유방에 농이 주주주줄 새면서 왜 그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항생제가 섞인 모유를 먹는 이 짐승들을 먹으면서라는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다면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얻어내기도 전에 엄청난 수의 닭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고 말 것입니다. 양기업자가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동물공장이란 책의 저자인 피터 싱어와 짐 메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공장에 흔한 비타민 결핍은 성장 지체와 눈의 손상, 시력 상실, 무기력증, 신장이 손상돼 있고 성기능이 교란돼 있고 뼈와 근육이 약하고 뇌 손상의 마비 증세, 그리고 뇌출혈, 빈혈, 그리고 부리와 관절이 부러지는 기형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불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용용으로 드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들의 약해진 뼈, 그리고 이완된 힘줄, 비틀린 뒷다리, 부풀어 오른 관절, 이건 다 여러분들 환우분들도 미네랄이 부족해서 생기지만 이런 증상도 닭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또 닭의 척추가 기형화되고 목이 뒤틀리고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만드는 질병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계탕을 드실 때 내장을 다 드러내고 드실 때 보면 이 내장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불쌍한 동물은 병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 때문에 닭한테서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이 높아서 여기 우리 직원 중에 한 분도 이 양계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뭡니까 가끔 이제 그게 내려요. 전염병이 닭의 전염병, 예, 뭐 조류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자주 내리니까 벌써 몇 달 간격으로 그 독감이 돌 때는 여기 나오지도 못해요. 키우는 분들도 감염이 될까봐. 이 때문에 닭한테서 전염병이 옮을 위험성이 높아서 노동국에서는 닭 가공 산업을 모든 업종 중에 가장 위험한 업종의 하나로 등재했습니다.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닭암, 즉 레우코시스에 걸려 있습니다. 보세요. 전국의 대다수 양계장에 있는 닭들의 90% 이상이 닭암에 걸려 있어요. 레우코시스에 걸려 있고 우리는 그 닭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모른 채 날마다 이 불쌍한 생물들의 고기와 달걀을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이렇게 온갖 기형과 미네랄이 부족해서 만신창이가 된 닭들의 생산물인 계란과 닭을 먹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가 여러분이 살뜰하게 1등급 계란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결과입니다. 다들 웃으시는데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은 원인이 뭐냐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지금 현재의 당신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칠면조를 먹으면 좀 나을까요? 칠면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닭과 달걀에 적용되는 공장식 생산 방법은 칠면조나 거위, 오리 같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칠면조 역시 닭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위해서만 그들을 써먹으려는 똑같은 집착에 희생되고 있어서 부리를 잘리우고 철망 속에 가득 쳐넣어진 채로 온갖 화학약품과 항생제, 의약품이 첨가된 똑같은 종류의 이 항생제가 첨가된 인공적인 먹이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품 생산 체계에서 나온 소출들을 사 먹는 것은 바로 그들과 결탁해서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존 라빈스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육식의 반란이라는 다큐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닭똥과 먼지가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닭과 오리는 코를 박고 자란다. 적정한 환기, 바닥에 깔짚은 영어로 된 교본상에만 존재했다. 새벽녘이면 암모니아 가스가 위험치 4배까지 치솟을 정도. 닭의 호흡기는 금세 망가졌다. 닭의 호흡기를 통과해가면서 닭의 점막을 전부 상하게 합니다. 점막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 병원성 미생물을 차단하는 1차 방어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것이 다 망가지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실은 한 5, 6주령이 지나면은 폐사가 급속히 일어나거든요. 항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의 농촌은 지난 20년 동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생제를 선진국의 10배 이상 사용했다. 이제 규제 없이 이제 먹이고 있죠, 일반 농가에서는. 엔노트릴 같은 경우는 그 잔류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그것을 축적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전자 조작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유럽 같은 데에서는 진짜 그 금지 품목으로 돼 있거든요. 항생제를 아무리 먹여도 한 달을 넘기는 순간 호흡기 질병과 피부병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질병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기 전에 닭을 팔아야 했다. 보시니까 다들 그냥 안타까우셔서 표정들이 다 굳어 계시는데 어떠세요? 엔노트릴이라는 항생제, 닭의 모이에도 들어있는 항생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이미 제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항생제가 서구보다는 10배 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닭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드셨으면 좋겠다고 존 라빈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